우리나라에게 다소 생소한 국가인 리투아니아. 북유럽 발트 연안에 위치해 있는 발트의 3국 중 한 나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 3분의 1 크기이며 인구수 286만여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독일과 소련의 침략으로 외세의 지배를 받다가 1990년 3월 11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 1991년 2월 16일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대통령제를 가미한 내각 책임제 정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얼마 전 7번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참관단은 리투아니아 선거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선거 과정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결선 투표제로 치러지는 리투아니아 대통령 선거. 1차 선거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6박 8일의 일정으로 찾은 발트 연안의 국가 리투아니아. 선관위 참관단은 약 12시간을 날아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발트 연안 국가로 많은 습지와 호수, 그리고 국토의 30%가 숲으로 이뤄진 나라인데요. 전체 인구 약 80%가 카톨릭 신자임을 보여주듯 수도 빌니우스 곳곳에는 성당과 박물관 등 유서 깊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발트 3국 중에선 인구와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이자 발트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리투아니아. 북쪽으로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와 남서쪽으로는 러시아와 폴란드가 접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2번의 독립을 거쳐 지금의 공화국으로 탄생했는데요. 독립의 역사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8세기 말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온 발트 3국은 1918년 각각 독립을 성취해 공화국을 수립하지만 1940년 다시 소련에 강제 합병됩니다. 그리고 1941년 독일의 지배를 받다가 1944년 다시 소련군에 점령되면서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원이 되죠. 이후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으로 1991년 마침내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는 1993년 대통령제 도입 후 7번째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참관단의 공식적인 첫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리투아니아 중앙선거위원회. 이번 대통령 선거 참관을 위해 모인 발트 3국 외에 10개국 24명의 참관단이 참석했는데요. 리투아니아 선거위원회의 설명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선거위원회 조직은 각 선거구의 선거 관리를 감독하는 중앙선거위원회와 우리나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하는 지방선거위원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하는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있습니다. 서로 역할은 비슷하지만 리투아니아의 지방선거위원회와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설치되는 한시적인 기구인데요. 지방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최소 74일 전에,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최소 65일 전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선거위원회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도. 그래서 우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헌법적 독립기관이라는 점과 또 그 기능은 유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도선관위나 구시군 선관위와 동일한 그 지방선거위원회와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우리처럼 상설기구가 아니고 선거일 직전에 그 개설되는 한시기구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참관단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살펴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광고탑. 후보자별 광고탑과 건물에 걸린 포스터를 통해 선거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 리투아니아에선 선거 포스터를 우리나라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정당에서 직접 제작하고 게시판에 붙인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후보자 포스터 외에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리투아니아 국민들이 선호하는 선거운동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한국의 선거벽보와 형태는 유사하지 않지만 어떤 그 광고탑 형태의 선거벽보, 그다음에 건물에 게시하는 선거벽보, 그다음에 현수막, 인쇄물 형태의 인쇄물, 그다음에 SNS, TV 광고 등을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 TV나 라디오를 활용한 후보자 토론회가 가장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는 선거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했더니 그냥 뭐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후보자나 유권자들도 그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요.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유권자들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접하기 때문에 거리에선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마저도 투표 시작 30분 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선거 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선거 당일 역시 차분함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선 선거일을 따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일요일에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투아니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진행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관단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 위해 수도 빌니우스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도시 트라카이로 출발했습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뤄지는 반면 리투아니아는 선거일 전인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랜 시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것 외에도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가선거인 명부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통합선거인 명부와 같은 개념이고요. 우리는 사전투표 기간에만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을 하는데 반해서 리투아니아에서는 선거일에도 국가 전자선거인 명부를 사용을 하여 선거일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전국에 있는 어디든지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우리와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임기 5년의 리투아니아 대통령, 7번째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 후보자는 모두 9명인데요. 정당 후보자 5명, 무소속 후보자 4명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선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후보자의 5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받아서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자에게만 받는 추천장을 무소속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 추천 후보자들도 2만 명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지만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로 불리는 카우나스. 선거 당일 참관단은 카우나스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간은 이른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소 입구에는 각 정당의 정책 홍보 선전물과 대통령 후보자 합동 선거 공보물이 게시돼 있어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투표 방식은 우리와 비슷한데요. 우리의 통합선거인명부와 같은 국가전자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다만 국가전자선거인명부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 등재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투표소에서는 수기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국가전자선거인 명부를 사용해서 선거일에도 어느 투표소에 가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확실히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투표지 크기는 A4 사이즈로 기호와 성명이 인쇄되는 우리나라의 투표지와는 다르게 후보자 기호 없이 성과 이름만 적혀 있는데요. 기표소에 비치된 볼펜으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X 표시를 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모든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많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기표용구를 특별히 제작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을 사용해서 기표한다는 점과 투표소마다 투표함의 종류가 어떤 건 투명하고 어떤 거는 불투명하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신이나 없이 그냥 자유롭게 용구용품 사용한다는 점이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러워 보이는 점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투표 마감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각 투표소마다 2명의 참관인을 선정해 투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며 개표 업무를 보조하기도 합니다. 개표의 경우에는 한국과 특이하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이송을 하여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에 개표 장소를 설비하여서 투표소 개표를 실시한다는 점이 우리와 많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잔여 투표지를 봉인한 후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투표함을 투표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개표상 위에 올려 개함하고 후보자별로 분류, 득표수를 개표 결과 집계표에 기재하고 투표소에 설치된 PC에 개표 결과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위원회로 전송돼 최종 집계된다고 합니다. 1차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7.3%를 기록했는데요. 치열한 접전 속에 치러진 투표 결과 잉그리다 시모니테 후보가 31.31%, 지타나스 나우세다 후보가 30.94%로 1, 2위로 선출됐습니다. 리투아니아 헌법과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 등록 유권자 3분의 1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1, 2위 후보자 간의 결선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마침내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66.72%를 얻은 지타나스 나우세다 후보자가 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6일간의 일정으로 참관한 리투아니아 대통령 선거 과정, 참관단들은 많은 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약 6일간의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제7대 대통령 선거의 투개표 과정 및 선거운동 과정을 참관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그 투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비용으로도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선거 참관단으로 가게 되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거제도 또 다른 선거제도 등을 직접 겪고 나니까 그 선거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었고요. 또 이런 점을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보람찬 선거 참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국가적으로 선거에 관한 불공정 사례나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직접 선거를 통해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임에도 선거 운동은 물론 선거 투개표 과정 등 자유롭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참관단들은 투표에서 개표까지 한 장소에서 이뤄졌음에도 질서 정연하게 이뤄지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모습에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선거 문화를 통해 우리 선거 문화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